네, 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문자 013-3366에 0110 그리고 전화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시부터 여러분께 상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4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848 거래소고요. 코스닥은 11포인트가 상승한 467로 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마켓포인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하고 전략도 짜드립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주식시장이죠. 과연 6월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한화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에게 6월 증시 전망 들어보고 투자 전략 세웁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중국의 셰일가스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알아보고요. 불황으로 달라진 소비 패턴과 주식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찾습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디스가 어제 독일 2위 은행이죠. 커메르츠방크를 포함한 7개 은행의 신용 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러한 무디스의 제스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무디스가 계속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은행은 강등을 했지만 독일의 은행은 강등을 안 했죠. 경고도 거의 안 주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무디스가 독일 은행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신용등이 강등되고 난 다음에는 몇 개월 안에 국가 신용등이 강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신용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에 유로존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국채금리도 거의 제로금리에 의해서 국채 발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의 주가를 잘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버텨줌으로 인해서 유로존에서 필요한 것들, ECB 역할이라든가 EFSF, ESM, 유로본드 이런 거에 참여를 굉장히 꺼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신용평가기는 무디스에서 독일의 은행을 강등시킴으로 해서 독일이 약간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도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로존에서 지금 시행하고자 했던 것들, 다른 나라들이 주장하는 것, 특히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주장했던 유로본드라든가 은행 차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면 결국에서는 독일의 신용등 하향은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독일이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해주길 보다 더 기대를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바람에 어저께 유로존이 기대 심리로 상승하다가 한 6시 좀 넘어서부터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걸 이제 쭉 내용을 보면 ECB 중앙은행에서 경제를 면밀히 살피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채 매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단기 3개월 만기짜리를 계속해서 기간 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더 중요했고요. 또 중앙은행에서도 역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향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컸던 것이 아니냐.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 지난번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 금리 인하 2번을 했고 그 이후로 LTRO를 3년 만기 1%짜리 LTR을 2번을 풀어줬는데 의외의 방법으로 시장을 부양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마리오 드라기를 믿는 구석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유럽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ECB에서 주관해서 시장을 이끌지 않겠느냐는 기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좀 상승을 했고 오히려 상승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탈피하고 고점으로 향해서 다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면 어저께 ECB가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를 부응하는 정도의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아마도 ECB가 아마도 주도적 역할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발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취해야 될 그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물량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은 어저께 이제 하루를 휴장을 했는데 휴장 전인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들이대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이대 물표성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종목들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전차업종을 빼고 나면 사실 지수는 1600 밑에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차업종이나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여타 종목에서 한번 시세를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이 매수의 찬스고 오히려 지금까지 물렸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제가 아마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주도주가 나오려면 사실 한 2060을 넘어가야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저점 대비로 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럴 때는 반등이 약한 종목이 생길 수 있고 반등이 강한 종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손대일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한번 사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코덱스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 있지만 힘들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레버리지 뭐 없어지는 종목도 아니고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지수만 올라오면 거의 다 맞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상승할 거라면 기본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이 12,000에서 11,870포인트. 이게 이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강홀딩입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미국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밤에 벤버렉 의장이 연설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올 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지북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유로존에서도 이번에 ECB에서 어떤 역할을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오늘 뭐 많이 올라왔지만 한 2.4% 정도 올랐지만 이것이 올라갔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은 향후 1년 안에 원래는 올 연말까지였는데 하락이 조금 늦게 오면서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약간 차이가 생겼는데 한 1년 거래일수 1년 안에 슈퍼버블을 생각해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슈퍼버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2230을 넘어갈 정도의 상승이 그거 한참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 상승에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이 있다면 미국 지수가 안 깨지는 선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서 어설프게 이익을 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좀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 물론 종목에서 실수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괜히 막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의견에 상당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일단 연휴 사이에 있었던 얘기 잠깐 하고 주체별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 이슈가 있었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정책적 회의가 있었는데요. 금리는 예상 시장에서 0.25% 정도 이제 인하할 걸로 예상했었지만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ECB의 이제 총재 드라기 총재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앞으로 어떤 최고의 어떤 부실 이런 위험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대 심리를 좀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그리고 연준의 5월달 베이지북 결국 발표를 했는데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실질적인 얼마 전에 발표된 지표랑 상당히 좀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좀 베이지북이 발표된 거 아닌가 일단 좀 의구심이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악재로는 무디스에서 독일의 대형은행
6개, 7개를 무더기 신용 강등을 했고요. 스페인이 은행 지원을 유로존에 해달라. 근데 이제 독일 쪽에서 니네는 이제 구제금융을 받아라. 은행들의 자본을 받을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좀 반발이 있었고요. 그런 이제 일단은 호재랑 악재가 좀 많이 겹쳤는데 사실 어떤 실질적인 정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가 아무래도 2%대 넘게 상승하면서 금일 국내 증시 21선 장중에 터치를 했었습니다. 21선이 1848선인데요. 지금은 다시 21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갭상을 해가지고 전일보다 44.76포인트 오른 1846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포인트 오르면서 467선을 기록 중입니다. 양시장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개선된 베이시스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같이 도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업종별로 체크할 필요는 사실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금일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 기관이 각각 500억, 250억 사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운수장비 업종 외국인 200억 그리고 금융업 170억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많이 사는 모습인데 그 물량을 프로그래머로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기관도 프로그램 물량으로 들어오는데 좀 더 외국인보다 소극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 2천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금일도 역시 봐야 될 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선물 시장이 옵션 시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서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각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주 제가 외국인 선물 옵션 결국 6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6거래일 남았는데요. 만기 앞두고 이제 지난주에 결국에는 외국인의 선물이 이제 매수가 1주 정도 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2,700억 정도 계약수로는 뭐 2,200개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결국에 하방 포지션을 거의 다 정리하고 상방 쪽으로 돌리는 모습. 결국에 만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기 앞두고 상방 쪽도 먹고 하방 쪽도 최근에 몇 번을 먹고 계속 파생 쪽에서 많이 먹는 모습. 그래서 상방 쪽도 먹어봐야지 이렇게 외국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만기가 코앞인데 계속 외국인한테 말리고 있습니다. 결국 몸살이자 이렇게 보시면서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신 증권 쪽은 상당히 하방 쪽으로 많이 베팅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다시 또 상방 쪽으로 단기 돌리다 보니까 손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참 대응하기 힘들다. 일단 오르니까 팔고 보자. 지난 월요일 화요일 시장에서 사실 개인 같은 경우 또 하방 쪽으로 전저점이 이탈되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 신규 매도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오늘도 물타기가 지금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내일 한번 반등이 더 나오면 결국 마진콜까지 나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현물 쪽에서 밑에서 산 걸 팔면서 먹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쪽에서도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 지난주 이제 월요일 말씀드렸지만 풋옵션 사보자 했는데 그 풋옵션이 거의 휴지가 되는 그런 지금 포지션이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 참 대응하기 힘들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주신다면요. 네, 사실 오늘 밤에 제일 중요한 어제 기대감으로 밤새 기대감을 올렸던 건 오늘 연준에서 벤 버냉키의 연설이 있습니다. 사실 19일, 20일 정례 회의가 있지만 먼저 앞서서 연설을 하는 것인데요. 연설의 초점은 결국 5월달 베이지북의 내용을 이제 참조하여서 어떤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벤 버냉키 어떤 경기 부양책 기대감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 별로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만기 사실 계속 말씀드리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시장 베이시스는 3일 전부터 좋아지고 있고요. 백어데이션에서 콘텐코로 전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수로 사다 보니까 상당히 현물 쪽에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웹도도 현상은 계속 심하지만 결국 우호적인 베이시스가 콘텐코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가 계속 오늘 내일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급격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상승 모멘텀 촉매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거고요. 오늘 21선 10자봉 정도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일단 생각되는데 일단 21선이 만약에 오늘 내일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시장이 1900선, 1890선 한 여기서 4, 50포인트 더 여력은 있다고 일단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6월 17일 그리스 총선부터 해가지고요. 오늘 밤에 또 스페인 국채 입절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까지 어떤 확답이 없고 실질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확인 후에 대응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갭상을 했는데 오늘 주식 자리 들어가가지고 별로 먹을 거 사실 없습니다. 내일 만약에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오늘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내일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벤 버냉키가 만약에 어떤 부양책이 없다고 해서 실망감에 또 증시가 빠지게 된다면 내일 이렇게 올라온 거 그대로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결국엔 6월 말까지 일단은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좀 즐기시고요. 하락을 한다면 하락에 대해서 좀 손실이 나겠지만 어쨌든 현금화를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고 지금은 좀 말씀을 계속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증시의 전망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 동향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실 3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크게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가 노출되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올해를 들어서면서 선거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 총선에서 문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5월부터는 지금 계속 그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변동성도 대단히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는 바람에 상당히 가격들이 낮아졌고 가격이 낮다는 점이 저가 매수의 이유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다소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그 그리스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6월 달에 거래소 코스피 밴드의 상단과 하단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하단, 상단 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 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가치가 손상이 돼서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리스크가 작년도 중반 정도에 작년 3분기에 나타났던 그 정도 리스크로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현재 자리는 상당히 싸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내려가더라도 PR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한 8배 정도인 1,700배 초반에서는 막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 기간 조정을 비롯해서 가격 조정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금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드라마틱하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1900 이상으로 상승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최근의 양상으로 보면 워낙들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만 놓고 본다 그러면 상승을 하더라도 1900선대에 1900선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한 달간의 증시의 주요 관전 포인트 그리고 유망한 업종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역시 이 관전 포인트는 유럽 문제 해결 방안이겠죠. 유럽 문제는 다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서 또 여러 가지 희망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가 재선 이후에 어떻게 정치 일정이 전개되느냐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가 됐든 그 그리스 문제나 또는 나아가 스페인 문제 같은 유럽 문제는 독일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어떤 자세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정책의 형태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나타난 유로본드와 같은 독일이 부담을 좀 더 지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금융 안정성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이런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흔들리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QE3라든지 당장 아니더라도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도 관심이 많겠죠. 이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나타났던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되고
또 소폭의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상에 있어서의 좋은 문제들 때문에 좋은 환경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섹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니까 방어적 섹터가 중요하겠지만 역시 이익이 확실해 보이는 반면 굉장히 많이 싸진 전자나 자동차,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경기를 부양하게 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소재 업종 쪽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모두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6월달 주식시장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리스 총선, 재총선 전까지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 투자하는 물량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물량을 좀 줄여라. 이게 이제 저희들 권고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기회를 그 현금을 가져가든 아니면 좋은 어떤 주식을 가져가든 둘 중에 하나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저희는 사실 지금 싸진 가격에서 그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하락할 때는 사서 3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상당한 기대 수익이 예상된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비중은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량 업종이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시계를 넓히고 좀 늘려가지고 투자 전략이 임하는 게 6월 달에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최석원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석원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 나눈 도중에요. 이 통신 상태가 좀 원활치 않은지 잡음이 좀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죠.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중국이 미국에 이어 셰일가스 생산에 본격적으로 가세했습니다.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확인된 매장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경착륙 우려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소비는 물론 투자와 수출 촉진 방안까지 동원하는 경기 부양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 위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개인의 주식 주문 건수는 지난 1월에 비해 11%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근 불황으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고 포인트 사용 횟수가 증가하며 저가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불황이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퇴저감층에 갇혀있는 천연가스인 셰일가스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중국이 셰일가스 생산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세계적인 시황 악화하고요, 미국의 덤핑 예비 판정 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이제 셰일가스 산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은 12.5 규획에 따라서요, 2015년까지 셰일가스 매장량을 탐사하고 실용적인 개발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셰일가스는 진흙하고 모래로 굳어져 있는 퇴적암층,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를 암석에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추출하는데요. 메탄 80%, 에탄 5% 정도 구성되어 있어서 난방연료나 석유화학 원료,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 분포한 셰일가스 매장층에서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매장량은 187조 5천억 세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천연가스 매장량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셰일가스 매장량은 36조 1천억 세제곱미터로 미국의 1.5배 수준으로 이제 전 세계 최대량인데요. 만성적인 이제 에너지 부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제 중국 정부나 기업들은 이제 셰일가스 개발에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같은 이제 글로벌 메이저 오일 업체보다 시추 능력이나
탐사 기술이 낙후돼가지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런 시추나 그 탐사 기술을 오히려 아웃소싱 해주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의 호전 기반에는 이제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기 발전 요금이 크게 줄면서 제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이제 셰일가스 개발로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향후 이제 중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관련 회사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슈도 중국과 관련된 건데요. 중국 정부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대비해서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시나리오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이 이제 그렉시트를 이제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가 높다라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이제 소비나 투자와 수출 촉진 방안까지 이제 동원하는 경기 부양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낮은 6.4%로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성장률이 올해 6%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소비를 통한 성장을 강조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비는 물론 수출과 투자 이런 삼두마차로 경제를 견인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에 성장 동력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소비가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이제 버팀목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시 수출과 투자도 늘려야 된다라는 결론인데요. 최근 이머징 국가들인 이제 인도나 브라질, 중국 등의 이제 GDP 전망 하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그 내수 부진보다는 외부적인 충격, 즉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그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의 이제 내수 소비는 실질적으로 매월 한 1%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정책이 이제 통화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약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이제 공무원 상무회의도 봐도 상황 변화에 맞춰서 더욱 강력하게 미세 조정해야 거시 정책을 미세 조정하겠다. 그리고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대출 금리를 내리고 은행 지급률을 내려서 통화 정책을 더욱 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통화 정책은 이제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충격으로 이제 일시적인 경기 하락이 왔을 때는 통화 정책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더 효과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난달 개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전체 거래 대금의 50%를 밑돌았다고 하죠. 시장 흐름이 어렵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오늘도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예, 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 개인 하루 평균 주문 건수가 215만 건이래 갖고 1월에 비해서 11.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 대금 중 개인 비중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수억 단위로 큰 주문을 내는 숫자들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1억 원 이상 대량 주문 건수는 일평균 8천 건으로 1월보다 17%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1억 이상 대량 주문이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나 한국개발금융, 그리고 삼성화재, OCI, S51, SKCNC, 삼성엔지니어링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예전과 달리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도 여러 가지 투자 철학이나 테크닉으로 무장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최근 유로존 위기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투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2008년 미국 모기지 사태 이후에 폭락을 이제 경험한 이후 몇 차례 시장이 폭락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 분들은 대부분 이런 폭락을 경험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은 다시 급락을 해도 다시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주식 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맞고 있지만 그 예전처럼 투매를 자제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투매를 일어날 때 시장을 보면 이제 마치 내일 지구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매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매도세를 보고 있노라면은 이제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또 주식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그렇지만 그럴 때가 오히려 매도할 때가 아니라 좋은 투자 찬스였다는 것은 역설적인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유럽발 리스크로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또한 바뀌었다고 하죠.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예, 최근 불황으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고요. 포인트 사용도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저가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이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 유통업체도 이에 맞춰서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불황의 골이 깊어지니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보다는 인터넷몰을 활용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교통비라도 아끼자 이런 분위기하고 또 저가 상품이 많은 인터넷몰의 특징이 이제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정기 세일을 하게 되면 20에서 30% 이제 할인폭을 제시했지만요. 최근에는 이제 20% 정도 할인해 가지고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리지 않자 50% 이상 파격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이제 36개 브랜드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구두 핸드백 할인 행사를 했는데요. 최대 할인율이 7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유통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저가 상품 선호인데요. 1등 브랜드하고 이제 비슷한 품질의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업체의 PB 상품들이 많이 선호된다고 하는데요. 한 편의점에서는 이제 그 전체 생수 매출이 매출보다 PB 생수가 이제 100% 이상 그 매출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불황기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행동이 우선 가격에 민감해지고요. 쇼핑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고 그 쇼핑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쇼핑 횟수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두 가지 가격을 불문하고 이제 쇼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식품 구매비는 아끼더라도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농 재료로 만든 과자를 구매한다든지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유통업이나 제조업 회사들도 이런 변화들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 알아봐야죠.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설명 주십시오. 예, 오늘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 또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좀 상승폭은 좀 둔화된 모습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 0.75% 상승한 2,325.78포인트대 저항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 이어져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2,300선에서의 지지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계속적인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한 정책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향후 2년간 지급 준비율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외화 한전에 따른 내국 통화 투입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2년 동안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연속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금리 하한에 따른 규제를 기존의
기준 대출금리보다 조금 더 낮출 경우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준율 인하는 꼭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5월의 신규 대출은 8천억 위안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부분보다는 통화 쪽으로 이제 유동성을 완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화 정책 이후 계속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직접적인 금리 인하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준율 인하 그리고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 또한 통화 정책의 완화 여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300과 2350에 박스권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우성재 팀장이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희진입니다. 오늘 목요일장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 시간이 왔는데요. 일단 오늘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컸던 그런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하루 쉬고 오면은 이렇게 시장 방향성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시장이 월요일 아침에 좀 폭락을 맞는가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현충일 휴일 이후에 오니까 급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불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업 가치를 믿고 조금 홀딩하시는 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매매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 자체는 뭐 단기적인 수급이 개선 종목 아니면은 지금 뭐 단기적인 뭐 테마나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 가치를 믿고 좀 기다리신다면은 앞으로 수익을 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좀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5% 좀 상승 중이죠. 단숨에 1844원을 좀 뛰어넘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68포인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70선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9억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1억 정도 기관들이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수 속도가 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1시간 반 만에 1,500억 순매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속도대로라면 아무래도 오늘 하루 한 5천억 이상 순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만약에 나타난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 매도보다 일단은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지만은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좀 이렇게 판단하자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이나 뭐 다음, 그다음 서울반도체, 뭐 CJ-ENM, 그다음 포스코 ICT, 그다음 시젠, SM이나 뭐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했던 종목들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죠. 특히 이제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낙폭이 과도했던 뭐 시젠 같은 종목이나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 상승 탄력이 상당히 조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4%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강한 흐름에서 지속적인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좀 매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게임 관련주겠죠. 뭐 NC소프트가 지금 한 8%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27만 원 가격을 찍었는데 그 이유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길드워2라든지 그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그러니까 신작이 나오면서 이제 신작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높은 시점인데, 근데 신작이 나온 효과를
성과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디아블로 3라고 하는 엄청난 좀 경쟁자가 지금 NC소프트에는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 자체, 그러니까 최근에는 디아블로 3에 대한 PC방 점유율이 조금 하락했다는 이유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디아블로의 강세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버 문제나 뭐 좀 서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유저들의 좀 이탈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뭐 길드워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보다는 디아블로에 대한 지금 얘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뭐 서버 문제로나 이탈은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이 정상화되면은 다시 한번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NC소프트가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갖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좀 조율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게임기나 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긍정적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보시면은 상승 테마가 지금 상당히 좀 많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IT라든지 문재인 관련 테마,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나 뭐 자동차 부품주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IT 관련주인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일단 하락을 하지만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오르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나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언급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IT 업종, 특히 이제 인터플렉스라든지 지금 핸드폰 관련주,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뭐 쉬는 메모리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IT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자체도 7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 쪽보다는 핸드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다음에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도 역시 좀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터플렉스로 필두로 그다음에 FPCB라든지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죠. 지금 문재인 의원의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급등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테마주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신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일단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확실한 뭐 차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엔터 관련 주겠죠. 뭐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펜 엔터테인먼트. 근데 이제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은 게 이제 SM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엔터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엔터 관련주 뭐 시장 흐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덜 오르는 것뿐이지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일단 오르긴 하지만은 차익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평화전공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최근에 중소형 관련주 중에서는 평화전공이나 그다음에 성화이텍 이들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SA도 좀 마찬가지겠고요. 만도나 현대위아, 그다음 현대모비스도 일단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자동차 업종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은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측면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는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하락 테마 같은 경우는 좀 생략을 해야겠죠. 뭐 빠지는 업종이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 테마로 좀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역시 자동차 IT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번 시간에도 지금 바라볼 그 테마 자체는 자동차 IT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타이밍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될 지금 업종 자체는
자동차와 지금 IT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지금 뭐 중소형주, 그러니까 지금 스몰캡 시간이기 때문에 뭐 현대위아나 뭐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제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평화전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 완성차가 잘 가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좀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차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기업이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 성우하이텍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서 좀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왜냐 아직까지 역배열 상태고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슨 좋은 종목이냐라는 지금 저에게 좀 질문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좋아질 시점에 선침해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은 크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자, 기아차와 현대차 상당히 좀 흐름이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 범퍼라든지 도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어 모듈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성우하이텍입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 최근에 이틀 연속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에 대한 관심 있는 지금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탑픽 종목은 평화전공인 것 같습니다.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반 경직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죠. 15,500원 라인 잘 지켜주면서 일단은 큰 폭의 좀 박스권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저께죠. 월요일 같은 경우나 화요일 같은 경우도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뭐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매물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강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IT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뭐 이녹스 같은 종목, 아니면 이노칩에 대한 종목 좀 말씀을 많이 좀 드렸죠. 근데 이제 가장 힘이 지금 좋은 종목 인터플렉스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FPCB 업체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입니다. 거기서 삼성전자나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기업 역시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S3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 지금 900만 대 이상 지금 돌파가 되면서 기대감 자체가 크죠. 아무래도 20일 이후에는 모든 국가에 지금 판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 역시 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넥스콘테크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보자.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른다면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갤럭시 S3에 대한 출시 기대감, 뭐 아무래도 관련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관련주도 있겠고 반도체도 있겠지만 탑픽은 반도체, 그다음에 아몰레드,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자체는 지금 뭐 추세적인 종목을 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플렉스나 그다음 평화전공, 성우하이텍,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나 지금 말씀드린 뭐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비중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적은 비중으로 좀 추세 매매를 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야근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나간다라는 증거 자체는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근이 지속되고 있고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필요하고 올해 가장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와 IT를 제외한 다른 업종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역시 좋은 관심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징 스타 홍의진 팀장과 함께하는 스몰캡 뚫기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또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궁금한 점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번호는 물론이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도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투자손자연법 블로그 탄생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자료들 얻어가시고요. 이벤트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손자연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